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말 황당하게 조민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경심이 조사를 8시간 받고 아파서 그만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화가 나서 속상해했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고 밝히고 싶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삼성의 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미는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억울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말 한마디 못했던, 하지만 왜 그녀가 말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오늘 긴장이 됩니다. 방송을 많이 했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을 만들어서 될까? 조민 방송은 녹화라고 하던데 저희는 라이브로 바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의 이야기는 절대로 삭제하거나 아니면 편집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유라 정말로 우리에게 동생이고 딸 같은 유라를 응원해 주세요. 네, 유라 양의 얼굴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녀의 인권이자 그리고 사생활이기 때문에 목소리로 그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앉아 있고요. 저도 그녀도 함께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녀에게 손을 잡고 진실의 여행을 떠난 정말 저에게도 큰 숙제 같은 일이지만 그녀도 몇 년 만에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힘내라 유라. 여러분 댓글을 잠시 읽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라씨, 여기에 사람들이 유라씨 힘내요. 응원합니다. 용기 갖고 싸우자. 당연합니다. 얼굴 공개 안 되죠. 안녕하세요 유라님. 유라씨 힘내요. 이제 힘든 거 풀어요. 억울함 풀어야죠. 힘내세요. 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유라씨. 자, 내가 지금부터 질문을 하면 유라씨가 그냥 이야기를 해줘요. 네. 네, 유라씨. 네. 유라씨 맞아요? 네. 네,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라씨한테 응원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 다 유라한테, 내가 눈물 나려고 그래. 나 유라씨한테, 내가 눈물 나려고 그래. 내가 바보 같지? 유라씨 다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유라씨 응원하고 있으니까 유라씨가 여기 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봐. 여기 지금 다 반갑다고 그러고 힘내라고 하고 있어요. 유라씨가 인사 한마디 해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여기 유라씨한테 지금 응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하고 마음 열고 와줘서 고마워요, 유라씨. 네. 네. 유라씨. 오늘, 조민이 김호준의 뉴스 공장에서 인터뷰했던 거 봤죠? 네, 봤어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이 중에서 아까 유라씨가 저한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최성해 총장 엄마와 가까운 사이 용돈도 줬다 그 부분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 왜 아까 그랬었죠? 이대.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조사받을 때는 제가 살면서 이화여대 총장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이제 저한테 일개 학생이 일단 총장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이미 뭐 범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그게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그 일개 학생이 총장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기사를 보면 최승혜 총장 엄마와 가까운 사이 용돈도 줬다라고 당당하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유라 씨라고 할게요. 우리 유라 양이라고 하면 아기가 있으니 유라 씨 조사 받을 때 힘들었던 얘기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몇 시간 잤다 그 얘기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조사 받을 때. 저는 일단 긴급 체포로 들어온 거고 해서 뭐 기소 때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서 거의 못 자고 변호사님들도 이제 로테이션 도시면서 거의 밤을 새면서 조사를 받았죠. 아, 긴급 체포니까 밤을 새면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근데 어제 정경심 그 교수는 8시간 조사 받고 아프다고 갔어요. 유라 씨도 그때 힘들었죠, 조사 받을 때.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근데 힘들었죠. 공항에서요, 공항에서 네. 입국할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냥 하지 말지. 저도 원래 말을 안 하는 게 제 방어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묵비권을 할 수 네.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법무부 관계자분이 말을 안 하면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말을 안 하면, 잠깐만, 공항에서 들어올 때 말을 안 하면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요? 네, 법무부가- 무조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사진이 저는 기억이 나요. 공항에서 들어와서 서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하늘색 같은 옷을 입고 서 있던 장면이 기억나는데 인터뷰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서서 있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서서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갈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럼 포토라인에 거의 서가지고 그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못 들어간다고 했던 거네요. 네, 못 지나간다고 했어요. 못 지나간다고. 그래서 공항에서 그 나이에 그렇게 서가지고 그렇게, 아유 내가 더 마음이 약하다. 자, 오늘 조민의 그 기사를 보면서 나는 그랬어요. 조민의 엄마 정경심은 포토라인에도 쓰지 않았고, 조민은 지금 조사받는 동안에도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 전체가 사냥감이다.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민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유라 씨는 그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일단 아기한테 미치게 될 영향도 걱정이 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얘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말을 하면 할수록 오해가 생길까봐. 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뭐 학교를 안 가고 이렇게 들어간 게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저는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억울한 거는 참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억울한 거는 참고 넘어가야 된다. 그때 유라 씨 나이가 21살 이런 나이 아니었어요? 네, 21살이었을 거예요. 마이크를 조금 대줘야지. 예. 근데 21살 나이였는데 그 당시 억울한 게 많았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견뎠던 거예요. 근데 굳이 뭐 억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억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정말 많이 그래요. 내가 정말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내가 더 마음이 지금 짱해가지고 말을 하는 동안에 내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방금 들었던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항에서 입국할 때 돌려보면 화면이 나와요. 말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아기도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서서 포토라인에 서서 21살짜리가 그 카메라 앞에 서서 그 망신을 당하면서 버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 얘기도 안 했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야기를 해봐야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먹힐 것 같지 않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버텼대요. 계속 이어서 질문할게요. 그래서 그 포토라인을 다 버티고 견뎠는데, 아무튼 지금 들리는 이야기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냥 조용히 사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기자들도 많이 오고 힘들게 좀 했었죠. 그죠. 이제 저는 이제 뭐 저를 쫓아다니는 거는 항상 마이크. 기자분들한테도 말씀드려요. 저 쫓아다니는 건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기자분들이 오셔도 죄송한데 그냥 가주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돌려보냈고요. 뭐 기자분들이랑
딱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제가 기자분들을 뭐 오시지 말아라 막 이렇게 뭐 욕을 하고 돌려보내지도 않았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항상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애기는 쫓아다니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유라 씨 애기. 네. 근데 애기를 쫓아다녀요? 그 애기를 쫓아다니셔가지고 이번에도 일단 저희 애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애기인데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고 진짜 애기잖아요. 진짜 애기.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애기는 쫓아다니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애기를 쫓아다니시니까 저는 집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유라 씨는 지금도 집 밖으로 안 나간대요. 그런데 애기, 저 진짜 봤는데 애기예요. 그냥 애기예요. 그 애기가 유학원을 가거나 그러면 그 애기를 따라다녀요. 기자들이. 네. 그 기자들이 쫓아다녀서 애기가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인권이 아닌가요? 어제 나온 기사, 우리 했던 얘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그 캡처해 놓은 거, 그 얘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요. 내가 그냥 들어줄 테니까. 유라 씨가 많이 속상한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님께서 이제 저가 말을 잘 안 탔고 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사실 국제 대회고 아시안 게임 메달은 되게 중요한 메달이잖아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체전에서 자꾸 제가 얹혀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네 명 성적 중에 3명 성적을 합산을 하는 거였고요. 한국 선수 4명 중에 제가 3등을 했어요. 한국 선수 4명 중에 3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전체에서는 8등인가 그랬을 거예요. 전체에서 8등.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삼성이 지원한 말을 타지 않았고요. 제 개인 말을 탔어요. 그 당시에는 삼성 말이 아니고 개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냥 FEI라고 그때 당시에 다 국제 심판들이 심판을 보셨거든요. 그 당시에 네. 심판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제가 나갔던 모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갔던 모든 대회에 국내 심판이 들어온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다 국제 심판이면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심판이 대회마다 항상 바뀌었어요. 항상? 네, 똑같은 항상. 사람이 아니고. 네.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죠? 그게 저도 모르겠는 게 혼자 나가서 혼자 메달을 땄다는 것도 사실 지금 인터넷 켜서 대한승마협회만 접속해봐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1등부터 뭐 4등, 5등까지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유라 씨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말을 탔다 이런 루머도 있었어요. 유라 씨 말을 언제부터 탔죠? 저 4살 때부터요. 4살? 4살부터 말을 탔어요? 네. 그때부터 이때까지 말을 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유라 씨가 메달을 그때 아시안 게임에 처음 딴 거예요? 아니요. 마이크 대고 얘기죠. 아니요. 아니에요? 다른 메달도 딴 거 있어요? 네, 국내 대회에서 메달 땄고요.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아시안 게임 때 탔던 제 개인 말을 똑같이 가지고 국제 대회에서 입상한 기록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아까 뭐 FEI 그게 국제 심판들이 심판을 보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좀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아시안 게임 메달 당연히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국내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심판들이 매수됐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매수됐다면 당연히 제가 메달을 내놓고 2등한 애를 당연히 1등으로 올려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참에. 지금 여러분 유라 씨의 이야기는 사실 제가 유라 씨를 만나서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메달 전수조사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네. 국제대회. 저도 사실은 제가 승마를 잘 몰라요. 근데 유라 씨 전공은 마장마술이죠. 마장마술인데 저도 무식해서 마장마술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유라 씨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메달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메달을 반납 당연히 하는 거다. 유라 씨는 생각이 되게 논리적이에요. 당연히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전수조사해달라. 관련된 모든 사람 조사해달라고 유라 씨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지금 전수조사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번만 더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 말을 탔다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돌고 있어요. 그 아니에요. 부분 때. 제 개인 말을 탔고요. 제가 엄연히 말하자면 삼성 말을 가지고 입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삼성 말을 가지고 입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다 제 개인 말 가지고 입상한 거예요. 또 말 관련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안하게 지금 해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편안하게 해요. 만약에 그 말을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싶으면 내가 여기서 끊을 테니까 편안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제가 1등을 못해서 심판들이 잡혀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나요? 네, 근데 일단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네. 조사를 나왔던 게 한 선수의 말만 실내 마방을 배정을 받고 실내 마방?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군요. 네. 다른 선수들 말들은 이제 다 실외 마방에 있었는데 말들이 네. 쉬는 곳이 마방이라고 하는군요. 말들 네. 집을 마방이라고 하는데 다른 선수들 말들은 다 실외 마방이 있었는데 한 명 선수의 말만 실내 마방을 쓴 거예요. 지금요 설명이 뭐냐면 다른 선수들 말방이 마방인데요. 다 바깥에 있는데 한 선수의 말만 마방이 실내에 있었대요. 예,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조사가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사를 나왔었어요. 네. 네. 그런데 언론에 또 그것도 얘기가 이상하게 나왔네요. 그죠? 네. 그리고 혹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냥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응원하고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조근조근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억력이 별로 없어서 앞에서요 저한테 기억력이 별로 없어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근데 전 그 마음 이해하는 게 여러분 되게 큰 상처를 받고 나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내가 가슴 아픈 얘기 하나만 질문해도 돼요? 거기 덴마크인가요? 그 구치소에 있을 때 내가 또 눈물 날려 그래. 엄마가 마약쟁이들과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가짜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왜 유라 씨가 뭐 햄버거 시켜 먹고 그런 얘기들 되게 많았잖아요. 네, 제가 일단 마이크. 거기서 뭐 무슨 뭘 여쭤보시는 그 포크 치고 있었던 거. 그 마약쟁이들과 포크 치면서 버텼던 거. 정말 마약쟁이들이 있었나? 네, 일단 사람들이- 거기에 그 시스템 자체가 일단 뭐 하루에 1시간은 다 같이 밖에 나가고 그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후 시간에 몇 시간 동안 이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덴마크 변호사님이 너무 위험한 애들이랑 놀지 말고 이제 마약 때문에 온 애들이랑만 좀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마약 때문에 말씀을 온 하셔서 애들이 거기서 위험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거기서? 그렇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들은 얘기 제가 왜 그러냐면요. 덴마크에서 정말 여러분 얼마 동안 있었죠? 6개월인가 6개월 덴마크 구치소에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경미한 범죄자래요. 더 이상 질문을 안 할게요. 제가 듣는 게 괴로워서. 혹시 이 질문 해도 될까요? 그 당시에 누구지? 봉지영 작가인가요? 네. 그 침대 이야기 썼던 거 기억나요? 네. 그거 혹시 질문해도 괜찮겠어요? 어떤 침대, 뭐 1,000만 원짜리 침대 버리고 갔다 그 기사. 사람들이 그걸 왜 다 버리고 갔냐고 하는데 혹시 그 어제 나한테 했던 얘기, 애기 때문에 그 얘기 해줄 수 있겠어요? 그게 제가 일단은 저는 덴마크로 도피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유라 씨는 덴마크로 도피한 게 아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덴마크에 일단 제가 타는 말들이 덴마크 헬스트란트 마장에 있었다는 건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들을 타기 위해서
덴마크로 가 있다가 이 태블릿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지 제가 덴마크로 냅다 도망을 간 게 아니에요. 근데 도망을 갔다고 하시니 아, 도망간 것도 아니었어요? 네, 도망을 간 게 아니에요. 네. 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론에서 유라가 덴마크로 도망갔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라의 목소리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덴마크로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네, 도망간 게 아니고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약간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덴마크로 도망을 이 사건 때문에 덴마크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원래 덴마크에 가 있었어요. 아.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원래 덴마크로 가 있었대요. 계속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잡히고 난 다음에도 이제 자꾸 기자분들이 거기 앞에 진을 치고 계시고 카메라를 막 창문에다가 들이대고 카메라를 있으니까 창문에 들이대고 그 거기 사회 서비스인가 거기서 아기는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그 덴마크 위탁 가정에 맡기겠다. 아,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우리 덴마크로 도망간 게 아니었고 덴마크로 가서 있었는데 그 카메라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달라붙어 있고 그러니까 안민석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기자들이 계속 거기에 가서 카메라를 집안에다가 대고 있으니까 덴마크에 그러니까 무슨 센터? 뭐 이렇게 아기들 관리하는 그런 뭐 관공서에서 나와서 이런 환경에서 아기를 키울 수가 없다라고 했대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이제 덴마크 그 구치소에서 들어서 일단 저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아기를 맡기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보모 아주머니랑 해서 거기를 빠져나오게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짐들은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 짐들을 다 포기를 하고 아기만 데리고 나올 거냐? 아니면 아기만 빼서 그렇게 하고 짐 정리를 하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일단 아기는 아주머니랑 같이 있는 게 나으니까 그냥 짐을 버리고 아기를 아주머니랑 놓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 와중에 짐을 다 두고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라 씨는 떠났는데 그 장면이 여러분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유라가 버리고 간 물건들이라고 방송이 나왔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여러분 지금 들어보시면 저는 기억나는 게 조민이 무서워서 조국이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라는 기사를 봤었어요. 얼마나 지금 정유라 씨는 얼마나 힘들게 그 순간을 버텼는데 아기까지 안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저한테 말 자르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방송이 나가야 돼서 다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유라 씨를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듣고 싶죠? 하지만 저는 정유라 씨를 보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말이 요만큼이라도 나가게 되면은 정말로 여러분 그 말이 또 꼬투리를 잡습니다. 저는 유라 씨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도 자르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유라의 목소리를 다 듣자고 이야기를 하셔도 저는 유라 씨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혹시라도 그 말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그 말이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보호를 하고 있고 지금도 잠시 끊고 있는 건 본인이 스스로 숨을 고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말을 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 권리의 방송이 아니라 유라의 목소리를 통해서 정유라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목소리가 진실이 이것이다 알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말을 자르면 계속 말이 연결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말 연결 안 돼도 괜찮아요. 왜? 저희는 지금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이 연결되는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죠. 그건 저는 지켜야 돼요. 유라 씨를.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저는 유라 씨를 지켜야 되니까 여기에서 말 끊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나가십시오. 네. 그러면
내가 두 가지만 이제 더 질문할 건데요. 적색 수배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적색 수배. 적색 수배가 뭔 줄 알죠? 네. 본인이 근데 왜 적색 수배가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본인이 왜 적색 수배가 됐을까요? 저도 모르죠. 네. 됐어요. 여러분 지금 들었죠? 유라 씨는 적색 수배였어요. 유라가 하고 싶은 얘기, 유라 씨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화병에 안 걸린다는 거 장난치지 마세요. 유라 씨가 하고 싶은 얘기 아직 다 못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산더미 같아도 아직 다 못해요. 여러분, 우린 유라 씨를 지켜줘야 돼요. 지금 얘기 들었어요? 적색 수배. 혹시 나왔던 기사 중에서 아니면은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짜 응원하고 있어요. 혹시 있었던 거 중에서 기억나는 거 아니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요. 네, 지금 유라 씨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우리 이해하죠?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사람들한테 인사해요. 인사.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진짜 응원하고. 나중에 방송 다 보면은 다 응원했어요. 다 응원했으니까 인사하면 돼요. 마무리. 네, 안녕히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 주는데 지금 응원이 뭔지 내가 몇 개만 읽어줄게요. 목소리 들어서 반가웠어요. 유라 화이팅. 힘내세요 유라씨. 힘내자 유라. 수고했어요 유라씨.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아프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해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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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잘 챙기시고요. 유라씨 기운내요. 가슴이 아려요. 유라씨 힘내요. 늘 곁에 있으니까 걱정 마요. 유라씨 사랑합니다. 사랑한대요. 이정숙님. 고생했어요. 네. 예, 이제 그러면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한마디만 해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이제 나가면서 변호사님 모시고 올 테니까 유라 씨는 앉아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유라 씨 안 나오게 제가 일단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유라 씨 물 좀 갖다 드리세요. 대표님 지금 어디 계세요? 단장님. 단장님. 통화 중이세요. 유라 씨 방에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혼자서 지금 나왔어요. 잠깐만요. 지금 유라 씨가 없는 곳으로 가야 돼서 제가 혼자서 이러고 가고 있어요. 아이고.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게 많았죠. 네, 유라 씨의 목소리,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사실 말 이야기예요. 말 이야기. 유라 씨가 애기는 애기예요. 말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었대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 들었죠. 이렇게 물으면 하고 싶은 말이 다 생각이 안 나요. 유라 씨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다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분을 기억을 잃었기 때문이죠. 아프기 때문이죠. 여러분 조민 그리고 정경심 어떠십니까? 조민과 정경심 그들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나와서 잠깐 화장실 갔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SNS를 쓰고 8시간 조사받고 난 뒤에 아프다고 들어가고 그리고 조민은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정유라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유라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정유라 씨 많이 응원해 주세요. 조민의 인터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노하세요. 우리도 정유라 씨처럼 우리도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약자예요. 아빠가 법무부 장관이니까 참 당당하게 인터뷰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정유라 씨처럼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요.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했죠. 정유라 씨는 아기들 때문에 침대를 버리고 갔었는데 그 침대를 방송에서 몇 천만 원짜리라고 공지영은 떠들어댔죠. 우리는 이제 진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할 수 있어요. 저 역시 당해봤거든요. 저 역시 당해봤어요. 여러분,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제가 당하면 여러분이 저를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이 당하면 제가 여러분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해요. 지금 조국 지키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이 하고 있죠. 우리도 지켜야 해요. 어제 김민희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나 봐요. 저도 못 봤었는데 찾아보고 난 뒤에 유라 씨가 너무너무 화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유라의 목소리 어떠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저도 지켜주셔야 해요. 저도 홍준표로 인해서 제 인생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유라도 4살부터 말을 탔는데 인생이 망가졌어요. 조미는 나와서 언론이 자기 가족을 괴롭힌다고 소리나 낼 수 있었지만 유라 씨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녁 8시 반에 봬요. 여러분, 우리 서로 지켜줘요.